자, 오늘 여러분 제가 정말 마약과 조선에 관련된 충격적인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사이렌 자리에 있는 저분이 네. 우리 조선의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 커피를 좋아했던 커피 마니아,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바로 고종이십니다. 인물이 있었구나. 1898년 9월 11일, 요때가 이제 그 고종 황제의 생일 주간이었어요. 생일 주간. 고종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역시 파티 자리에서 빠질 수가 없었겠죠. 고종이 커피를 한 입 딱 마시라는 그 순간 갑자기 고종은 커피 잔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고종의 독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독이 들어인 그 차 사건이죠. 고종 황제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자주 마셨기 때문에 커피 맛을 알았어요. 그렇지. 이거 이상한데? 라고 내려놨어. 네. 근데 옆에 황태자가 있었거든요. 거의 반잔 이상을 원샷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음식이 남으면요. 밑에 내관이든지 아니면 그 이제 그 궁인들이 나머지 걸 챙겨 먹어요. 내림상. 내관들과 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싹 다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순종도 구토를 해요. 다행이다. 바로 무슨 일이야? 뭘 탔죠? 이 커피 안에 커피 안에 바로 다량의 아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에도 왜 토하지? 근데 실제로 아편이 또 특색하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맛. 색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표시가 납니다. 근데 몰피는 사실 무색무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편은 그래서 많이 넣었으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한 나라에 또 황제한테 독살하려고. 하려고 그 앞을 넣었다는 게 간이 부은 거 아닙니까, 정말? 야, 표창원 교수님. 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변에 탐문 수사를 하잖아요. 우선은 현장을 봉쇄해야 되고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황제가 드시는 음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진 자 이들 우선 조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또 동기가 있어야죠. 성길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궁 안에 있는 뭐 나인들, 궁인들 뭐도 아니라 김홍육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제 함경도에 이제 어부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고종의 러시아어 통역사였어요. 어부가 통역사가 된 거예요? 봐봐요. 함경도가 네.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함경도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팔다가 일단 러시아어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인생은 찬스다가 있었어요. 당시에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에 거의 없었어요, 대한제국에. 그렇겠죠. 근데 18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선 대한제국을 이제 그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넣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제 김홍육이 졌구나. 내래 통역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당시 베베르 러시아 공사와 고종이 통역을 해줬네요, 이게요. 여기에 무한 신뢰를 받은 거죠. 인생 한 방이네, 진짜. 그리고 1896년에 아관 파천했을 때 러시아 공사관 들어갔을 때 김홍육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같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계속 1년 동안 통역을 해줬으니까 친해지죠. 신뢰가 쌓여요, 안 쌓여요? 오른팔이죠, 이제. 그렇죠. 아관 파천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덕수궁에 들어온 다음에도 한성부 판윤, 지금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을 시켜줘요. 와, 근데 은혜를 원수로. 와,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고종이 정말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부하던 사람을 서울시장까지 시켰는데. 잘 살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고종의 신뢰를 얻고 이제 서울시장까지 됐으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도움을 줬지만 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선 넘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임 러시아 이제 공사가 부임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러시아 공사도 김홍육을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자라고 건의를 해요. 그거를 고종이 받아들여가지고 흑산도에 유배를 보내는데 내가 도와준 게 얼마인데 내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내가 이거 안 해줬으면 네가 지금 거기 있는 줄 알아? 끝까지 안 굽혔구나. 내가 만들었다. 너 한번 죽어봐. 유배 가기 전에 궁중잔치 관리자였던 홍식을 은밀히 접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편을 주면서 고종이 커피 좋아하지 아편 타서 죽여버려요. 와. 까대요. 대박이다. 그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넘어간 홍식 같은 경우는 요리사 이름이 김종화였거든요. 또 김종화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아니 황제인데 황제를 돈을 받고 이걸 죽이려고 같이 시해하는데 참여를 한다는 게. 역적이죠. 근데 다행히 고종은 커피를 안 마셨지만 아들 순종은 커피를 마시고 쓰러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당시 이제 순종이 이제 황태자였을 때 나이가 이제 만 24살이었는데 혈변을 본 건 물론이고 치아, 이가 18개가 다 빠져가지고 이때부터 틀니를 끼고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김홍육의 독다 사건 이후에 순종의 사진을 보면요.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저기 틀리네요 지금 턱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영구적인 장애 같은 걸 입으시는 거잖아요. 독이라는 게 뭐 지위 여하를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화편 2g 정도만 되는 양으로 2g? 거의 그 죽을 수가 있고요. 과량 복용을 하면 일단 호흡 중추가 마비가 되고 뭐 소화기 운동도 전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혈변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생긴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피부 같은 거 모든 마약들이 신체 대사, 뭐 몸의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 4, 5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이후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제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으니까- 역적 중에 대역죄인인데. 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또 저렇게 그렇지. 되셨으니까. 황태자가 저 지경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또 형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셌으니까 아마 고종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김홍육 그 네.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나요? 김홍육과 공범들이지 않습니까? 네. 교수형까지는 처해요. 맞아.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모든 게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종과 아편의 악연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 3.1 만세운동이고 네. 3.1 만세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이 소위 이제 고종 황제의 그런 그 장례식을 계기로 3.1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919년 1월에 고종이 갑자기 승하를 하십니다. 돌아가세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정말 멀쩡하셨어요. 식혜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아, 식혜군. 식혜를 마시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경련을 일으키신 다음에 헉 쓰러지세요. 누가 탔네. 독극물과 아편이 있었다라는 뭐 증거는 없지만 이상하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30분 식혜를 먹고 30분 만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죽었다 이거요. 구분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시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윤치호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글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가 다 빠졌대요. 똑같아. 순종도 그랬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건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은 그 고종이 승하를 한 다음에 며칠 후에 궁녀 2명이 사망하여 식혜를 먼저 마셨던 궁녀가 아니냐라는 의혹, 음모론이 있습니다. 설록 4가지 시선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괜찮아요? 저희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 당시에 그 고종이 승하했던 다음에 할게요. 고종이 승한 그날 밤 네. 그날 밤 당직이 누구였냐? 이완용이었어요. 누구? 여기까지. 이완용. 여기까지. 민족의 반역자.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배신이었는데. 독살이라고 단정 안 했어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또 몰아가셨어요. 아니, 내가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도망가시는 게 그날따라 이완용이 딱 경비를 서고 있고 그다음 고종이 마신 식혜를 마시고 공교롭게도 30분 후에. 이거는 30분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이완용이 제가 독살한 알기로도 것 고종왕종이가 평생 되게 건강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보다 훨씬 더. 68세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런 걸 보고 흔히들 음모론이라고 하죠. 듣기로는 네. 그 돌아가시고 네. 봤는데 그 시신을 봤는데 혀가 꺼먹고 어. 몸이 좀 부어 있었다. 못 알아볼 정도 오. 굉장히 많이 부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독살에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증상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옷을 벗길 수가 없어가지고 가위로 다 잘랐다. 구라톰이라는 사람이 조선총독부의 그 재정 담당 간부였거든요. 그 구라톰이 수첩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이게요.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허튼 얘기는 자기 수첩에 안 써요. 숫자 계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팩트만 써요. 자기 수첩에. 그들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게요. 이제 그 기록은 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원인 것처럼 해서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이 조선인들이
조선 총독부가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친일파한테 모든 어떠한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빨리 타임머신 개발돼야 돼. 가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 이걸요. 독살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날씨 추워지거나 겨울이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이제 그 혈관의 어떠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좀 안 좋아지면서 그냥 뇌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식적으로는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 공식적인 거는 맞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고종의 죽음에 대한 이런 썰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이게 참 씁쓸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고 왕이었는데 그 왕이 좋은 왕이든 좋지 않은 왕이든 그래도 우리 왕인데 그런 것들 황제가 저런 위기를 겪고 저런 심정이었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와 황태자의 목숨을 위협한 마약. 그 당시 중독성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그런 물건이 아니었을까요?